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 말에 대해서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발언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른 분입니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시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느끼기로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번잡한 거 싫어하고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가장 번잡하고 구질구질한 정치적 사안에 연루가 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일단 본인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건부터 좀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국내 22개 증권사 다 합병에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하나투자증권에서만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 시끄러워질 거를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왜 삼성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반대를 하셨습니까? 시끄러워질 거라는 건 알기는 했죠. 그렇지만 워낙 뻔한 얘기인데 다들 부안내동하거나 아니면은 결탁하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나가지고. 심통이 나서? 네. 아, 뻔한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서. 네. 굳이 꼭 나서서 하셨군요. 예. 승질이 못 되다 보니까. 승질이 못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되짚어 보기 위해서 그 이전 사건 하나를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SK와 SK CNC 합병 때. 네. 네. 국민연금은 이제 반대를 했어요. 삼성권과는 반대로. 다르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민연금의 위원회가 반대를 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김어준 씨도 잘 아시는 건데 굳이 저한테 전문가하면 더 신뢰가 됐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투자본부에서 의결권 전문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반대를 했고 그 반대 의견을 존중을 해서 국민연금은 그 합병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자문 행사 전문위원은 외부 위원이었죠. 국민연금 바깥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외부 전문가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러자.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경우에 굳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는데 예. SK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했고.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나 정부도 SK에서 그런 식으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행동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못했다가 예. SK 반대를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갑자기 예상했던 작전이 이제 틀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무리한 짓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SK와 SK CNC 합병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고 하자. 국민연금 내부의 위원인 내부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병이 안 되는 걸 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 루트를 타면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 같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SK의 경우는 합병이 됐어요. 결국은.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소위 재벌이나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이게 소위 관변 기관이나 아니면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독립성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나름 지각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부터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반대 의견을 내셨고 심통이 나서 다들 뻔한데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니요, 심통이 나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통이 나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보고서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왜 내지를 않느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저희 리서치 센터의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한테는 얘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보고서를 내고 보고서가 이제 합병 반대로 나가고 나서 대표에서 물러나셨잖아요. 근데 그 물러가는 과정이 압력이 있었다라고 짧게 말씀하셨는데 청문회에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물러나는 과정을? 아이고 지나간 얘기 자꾸 물어보세요. 참. 뭐 내고 나서 그거 갖고 뭐 하나그룹에서 시비를 걸고 물러나라는 소리를 하고 했지만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사회를 통해서 임을 하고 주총을 해서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곱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로 이제 언론에 가서 얘네들 봐라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네들도 뒤가 구리니까는 꼬리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까지 하고서는 그만뒀죠. 물러나라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처음에는 경영실장 김춘수 사장이 장충기 삼성 사장으로부터 불평 전화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말을 했는데 약속하지 않으셨고 1차 보고서 이후에 2차 보고서까지 내셨고 거꾸로 예 그래서 김현배 하나생명 부회장이 2차 보고서 때문에 삼성 구조부원이 격앙돼 있다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본인이 법대로 하시라고 네. 이게 제가 아는 전문데 대충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대로 못했어요. 예, 법대로 못하셨고 그쪽에서도 처음 언론에 알려진 것은 대표님이 네. 우리나라 재벌이 조직폭력배 같은 운영 방식이라고 지난 12월에 청문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론에 화제가 된 것이 어제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이제 일축을 하셨다고 특검에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왜 정신 나간 발언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합병에 대해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뭐 옳고 그러든 간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대통령의 직무에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자들 모아놓은 데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갖다 직접 하는 걸 보고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전양반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애초에 법의식이 박약해서 이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그냥 술술술 말을 낸다. 그런 저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기속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의 이제 근저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자기나 또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지시를 내려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정신 나간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의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써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이제 그 국민들의 그 돈을 관리를 하는 거 관리를 할 때는 최대한 그 맡긴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그 다른 적어도 그 자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라든가 아니면 투자 행위에 있어서는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뭐 확실히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찬성하라고 시켰어 안 시켰어 대답하면 되잖아요. 왜 애매하게 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막상 또 물어보면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올바른 정책 결정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맡긴 사람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왜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을 위해 그 돈을 쓰냐 뭐 이런 지적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실제 그러면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정할 때 이제 들으신 얘기가 청와대에서 여보세요? 네네 들리십니까? 네,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따져봐야 할 게 그렇다면 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아니냐인데 네. 들으신 이야기는 청와대의 뜻이라고 들으셨다면서요? 네. 그게 2015년 7월 10일 날 투자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전문 그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결권 전문위원회에서는 자기들한테 회부하는 걸 하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예.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 4월쯤 지나서 그 위원 중에 한 명인 중앙대학교의 박창균 교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왜 그랬다고 하더나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창균 교수가 청와대 뜻이라고 하네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창균 교수는 근데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았는데 그러고 끊었는데 그 이유는 박창균 교수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후배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박근혜 캠프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그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경제학자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KDI 출신이고 그래서 안종범 뭐 문영표 뭐 이런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신원석 그 당시에 이제 자무부시장 연구원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금통위원 중에 한 사람인 신인석 박사랑도 친하고 뭐 그런 사이인데 그 사람이 청와대 뜻이라네요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게 저 꼬치꼬치 물으면 본인도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묻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알려진 것에 의하면 그 박창균 교수한테 그런 얘기를 전한 사람은 금통위원이었던 신인석 박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흘려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관계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사안의 결정권자들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청와대가 여기 개입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었다 이렇게 보신 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뭐 생각이고 자시고 간에 나는 박창균 교수한테 그렇게 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었으니까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사실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왜냐하면 어제 발언 관련해서만 제가 여쭤보느라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방송에 주기적으로 나오셔서 가끔 경제 사안도 짚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바쁘십니까? 바쁘진 않은데 뭐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때 저로서는 별로 하고 싶은 일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이 재벌 총수 뭐 구속하거나 법적 처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로 보시기에. 일단은 전자의 지금 반도체 그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신정부 들어서는 것에 따른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저평가 요인이 일부 좀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게요. 네. 아쉽게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든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요 전화 끊고 다시 통화하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었습니다. 를 예상해서 그런 경우에 굳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는데
SK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했고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나 뭐 정부도 그 SK에서 그런 식으로 의결권 그 행사 전문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행동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못했다가 예. SK 반대를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갑자기 예상했던 작전이 이제 틀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무리한 짓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SK와 SK CNC 합병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고 하자. 국민연금 내부의 위원인 내부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병이 안 되는 걸 보고 삼성물산과 때 네. 국민연금은 이제 반대를 했어요. 삼성권과는 반대로. 다르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민연금의 위원회가 반대를 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뭐 김어준 씨도 잘 아시는 건데 굳이 저한테 전문가가 하면 더 신뢰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본부에서 그 의결권 전문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반대를 했고 그 반대 의견을 존중을 해서 국민연금은 그 합병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자문 행사 전문위원은 외부 위원이었죠. 국민연금 바깥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외부 전문가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러자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 말에 대해서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발언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른 분입니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시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느끼기로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번잡한 거 싫어하고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가장 번잡하고 구질구질한 정치적 사안에 연루가 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일단 본인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건부터 좀 간단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국내 22개 증권사 다 합병에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하나투자증권에서만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 시끄러워질 거를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왜 삼성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반대를 하셨습니까? 시끄러워질 거라는 건 알기는 했죠. 그렇지만 워낙 뻔한 얘기인데 다들 그 부안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결탁하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나가지고. 심통이 나서? 뻔한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서. 네. 굳이 꼭 나서서 하셨군요. 예. 뭐 승질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승질이 못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되짚어보기 위해서 그 이전 사건 하나를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SK와 SK CNC 합병, 제일모직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 루트를 타면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 같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SK의 경우는 합병이 됐어요. 결국은,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소위 재벌이나 그 정부의 그 눈치를 안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이게 소위 관변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독립성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나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부터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반대 의견을 내셨고 심통이 나서 다들 뻔한데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니요, 심통이 나서 반대 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 심통이 나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보고서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왜 내지를 않느냐, 내야 되는 거 아니냐.